최근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 보도가 많이 되었고 그 뒤로 저도 관련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도를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경우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실 텐데요.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진 자료를 캡처하거나 다운받아서 보관하고 그 사진 자료가 올라가 있는 곳이 채팅방이라면 전체의 대화 내용, 그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 등 관련되는 것들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배포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 삭제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제작되고 유포되기 시작하면 차후에 그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퍼지게 되고 그럼 나의 피해 또한 더욱 심각해집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4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알았다면 바로 삭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데요. 여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무료로 유포되어 있는 자료들을 삭제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적으로도 삭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이 퍼져버리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빠르게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해서 가해자가 범행을 중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데스크탑이나 휴대전화 등의 압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미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진행해서 복구합니다. 그 외에 내가 캡처해 놓은 자료가 있고 만약 이런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거라면 그 사람이 인적 증거가 되거나 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 삭제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해지자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공백을 없애기 위해 법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작,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강요죄의 경우에는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즉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려고 했던 거였다 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삭제함으로써 이런 처벌 공백도 사라졌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일반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어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이 소년원의 송치입니다. 다만 그 죄질의 정도나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따라서 소년원에 가지 않고 더 낮은 단계의 교육 등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호 처분은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죄질에 따라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니어도 형사 절차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인 경우 다양한 사례 경험을 통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를 한 사람이 가해자가 자기는 목격자인 것처럼 근데 결국 그걸 캡처를 했을 때 이 사람이랑 그런 나눴던 대화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쵸.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떠돌아 다니고 있는 사진도 아마 보내줬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캡처를 하시고 사진도 저장을 해서 일단 신고 절차를 밟으면 어쨌든 그 이후에 밝혀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해자였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캡처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딥페이크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